안녕하십니까? 퀀트킹입니다. 자, 이번 시간 자산 배분, 퀀트킹의 자산 배분을 활용해서 백테스트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일단 여기 자산 배분 비중, 퍼센테이지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마우스로 가져다 대시면 이 기본에 있는 항목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주식 퀀트, 우리가 하는 이 퀀트 부분이고요. 그 다음 채권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단순하게, 채권은 국채 1년물 수익률을 그냥 나누기 12한 거예요. 굉장히 단순하게 계산했습니다. 그 다음 부동산, 달러, 금, 비트코인, 인버스를 해당 월말 가격으로 했고요. 부동산은 전국 아파트 가격 지수를 적용했습니다. 인버스는 코스피 200 선물 인버스를 적용했고요. 비트코인의 경우는 2010년 5월 이전 데이터를 월간 0.8% 상승률로 보정 작업을 하였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료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기본 말고 한국 ETF와 한국 ETF 보정, 그리고 미국 ETF와 미국 ETF 보정이란 단어가 보이십니다. 한국 ETF는 한국 ETF를 굉장히 직관성 있게 업종별로, 산업별로 딱딱딱 핵심적인 부분, 거래가 많이 되고 그렇게 되는 핵심적인 키워드를 적어 두었고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핵심적인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고 업종별로 딱딱 한눈에 직관성 있게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이것만 보면 거의 됩니다. 그런데 ETF 보정이란 건 뭐냐? 자, 한국 ETF와 미국 ETF가 상장이 최근 20년 동안 20년 전에 상장이 되지 않은 케이스가 있습니다. 즉, 최근에 상장된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최근에 상장된 것을 과거 최초 20년 전에 상장된 것처럼 보정 작업을 했습니다. 이 보정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특히나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은 바로 채권 쪽이었어요. 왜냐하면 채권의 ETF는 가격이 움직이거든요. 이 가격을 만들기 위해서 과거의 채권 금리와 과거의 그 채권 금리의 변동에 따른 채권 가격 변동을 조사를 해서 그것을 또 만들어 가지고 일일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매월 채권 ETF뿐만 아니라 이 ETF 보정 데이터는 매월 수정 주가에 맞춰 가지고 추가로 약간씩 미세한 보정 작업을 추가로 더 하기도 합니다. 네, 어쨌든 굉장히 디테일하게 만들었다. ETF 보정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자산 배분에서는 여기 보시면 개별 종목도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산 배분을 돌릴 때 총합을 100으로 세팅을 해야만 인정이 됩니다. 자,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현재는 주식 퀀트 1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돌리는 우리가 주식 퀀트 100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0으로 놓겠습니다. 그 다음 삼성전자를 추가를 하고 삼성전자 한 10% 넣어볼까요? 10으로 놓고 그 다음에 볼까요? 여기에서 대충 비트코인을 한 10으로 놓겠습니다. 돌려보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ETF 보정 데이터를 들어가서 나는 코스닥 150 인버스 데이터도 한번 10으로 넣어보겠다. 시장이 하락할 때 배팅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는 채권도 국내 쪽, 해외는 말고 채권 국내 장기 채권에 한 10 정도 또 투자를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자. 그 다음에 나는 금 선물도 한 10% 정도 투자를 해보겠다. 그 다음 미국 쪽 ETF에서 미국 워낙 또 대세가 나스닥이죠. 나스닥 2배? 2배는 좀 리스크가 있을 것 같네요. QQQ 나스닥 QQQ를 10 정도 해보고 그 다음 미국이 배당을 또 많이 준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배당 보니까 연내 약 한 3%대 가까이 주는 분기 배당으로 주는 요 종목이 있습니다. 요것도 ETF 한 10 정도.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네요. 그쵸? 7개. 그럼 주식 퀀트를 약 한 30% 정도 담아서 투자를 한다. 이렇게 하고 돌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주식 퀀트는 30이고 나머지 자산 배분으로 비트코인, 그리고 지수, 인버스, 그리고 채권, 원자재, 그리고 나스닥, 그 다음 배당, 그 다음 삼성전자까지 해서 이런 식으로 투자를 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여기 보이시는 종합 결과와 구간별 결과는 어떤 거냐? 주식 퀀트만 해당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예, 주식 퀀트만. 우리가 봐야 될 건 자산 배분입니다. 자산 배분을 주식 퀀트의 30, 나머지 이런 애들을 각각 10%씩 투자를 했더니만 어때요? 뭐지? 연평균 수익률이 32%에 MDD가 무려 마이너스 19 정도로, 와, 대박. MDD가 반토막도 아닌 마이너스 10%대로 끝났습니다. 마이너스 20을 찍진 않았어요. 오, 굉장히 나이스하다. 해볼만 하다. 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수익률도 보시면 주식 퀀트를 물론 못 따라가겠죠. 하지만 코스피보다도 월등히 높은 수익률이고, 거기에다가 채권이나 금, 보수적인 부분이 인버스, 그리고 채권, 원자재, 금, 뭐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30%를 깔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인버스 같은 경우에 하락에 배팅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좀 리스크를 좀 줄여줄 수 있다. 뭐 이 정도, 그냥 변동성을 줄여준다. 뭐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굉장하네요. 와, MDD-19, 연평균 수익률 32%. 이거 뭐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면 요걸 조금 더 한번 바꿔볼게요. 주식 펀트가 너무 비중이 높다. 뭐 20으로 놓고 나는 그러면 해외 쪽에 좀 될 만한 걸 하나 찍어보겠다. 해외 중에서 최근에 인도가 앞으로 인구 대국으로 거듭날 거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인도를 한 10 정도 놓고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돌려볼게요. 그러면 주식 퀀트는 20, 그 다음 비트코인 10,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쭈르륵 있는 거예요. 인도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해외 쪽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돌려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나 아주 재밌는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보겠습니다. 자산 배분 29%에 마이너스 16.6. 와, 변동성이 더 낮아졌네요. 그런데 여기서 우린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봐봐요. 비트코인은 너무 많이 올랐지 않냐. 이거는 빼자. 그래. 그럼 비트코인 빼버리고, 주식 퀀트 그냥 30으로 놓고, 비트코인 빼고, 뭐 인도도 괜찮고, 미국 나스닥도 괜찮을 것 같고, 미국 배당도 괜찮을 것 같고, 종목 중에 삼성전자도 괜찮을 것 같고. 그래. 주식 퀀트 30 놓고 비트코인은 빼버리자. 너무 현실성이 떨어진다. 라고 하고 돌려보겠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궁금해집니다. 자산 배분 보겠습니다. 그래도 MDD가 마이너스 20, 그리고 연평균 수익률은 약 19% 정도로 굉장히 나이스합니다. 주식 퀀트 30에 비트코인도 없앴어요. 거기에다 코스닥 인버스 살짝 넣어주고, 해외 쪽에 인도, 그 다음 뭐 채권, 원자재, 미국 나스닥, 미국 그 배당 성장주, 배당 성장 ETF, 그리고 삼성전자 이렇게만 했는데도 생각보다 굉장히 MDD가 낮아요. 수익률도 제법 나쁘지 않습니다. 월간 수익률 표를 볼까요? 두 번의 해가 마이너스고 다 플러스예요. 와, 이 정도면은 생각보다 해볼만 하다라는 어떤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연평균 수익률 아름답지만 MDD가 생각보다 많이 낮아요. 20% 정도 MDD는 뚜드려 맞아도 그렇게 겁나진 않을 것 같습니다. 해볼만 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해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산 배분을 돌려볼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분기에 한 번씩 혹은 뭐 1년에 한 번, 반기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재조정을 하셔가지고 계속해서 전진해서 나가셔서 투자를 해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